지금 미국 경제의 심장부,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에서 정말 전례 없는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중앙은행 의장을 상대로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건데요. 자, 이 엄청난 사건의 전말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아니, 시작부터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현직 연준 의장이 그것도 일요일 밤에 긴급 성명을 열어서 본인이 연방수사 대상이 됐다는 걸 직접 밝혔습니다. 이 한마디에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워싱턴 정가 전체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죠. 이게 그냥 참고인 조사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바로 대배심 수사 소환장입니다. 이건 검찰이 공식적인 기소를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미국 역사상 중앙은행의 수장이 이런 상황에 놓인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 대배심 소환장이라는 게요, 검찰한테 정말 막강한 권한을 줍니다. 표면적인 혐의와 관련된 자료는 물론이고 사실상 모든 이메일, 문자 메시지 같은 통신 기록까지 다 내놓으라고 할 수 있거든요. 법조계에선 이걸 두고 낚시 탐사,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걸려라 하는 식의 먼지 털기식 수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정말 재밌는 말이죠. 미국 법조계의 아주 오래된 격언 같은 건데요. 검사가 작정하고 달려들면 대배심을 움직여서 사실상 누구든지, 심지어는 저 햄 샌드위치마저도 기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검찰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절차라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이죠. 자, 그럼 겉으로 내세우는 공식적인 수사 명분은 뭘까요? 바로 연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쪽 주장은 이래요. 연준이 무슨 VIP 식당에다가 호화로운 옥상 정원 같은 걸 만드느라 무려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돈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연준은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1930년대에 지은 낡은 건물이라 성면 제거하고 안전 보강하는 필수 공사였고 그 정원이라는 건 사실 빗물 관리를 위한 친환경 지붕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리모델링 논란, 이거 그냥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 수사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금리 전쟁, 그 마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대통령이 중앙은행 의장을 상대로 이 형사 수사라는 정말 상상도 못할 카드를 꺼내든 진짜 이유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진짜 속내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파월 의장을 압박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확 내리게 만들고, 둘째, 그걸로 선거 전에 경제를 아주 뜨겁게 달구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연준을 아예 직접 통제하고 결국엔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을 새로운 의장 자리에 앉히려는 큰 그림의 일부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는요, 미국 경제, 아니 어쩌면 세계 경제 전체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기둥 하나를 뿌리채 흔드는 일입니다. 바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원칙이죠. 이게 뭐냐면요, 정말 상식적인 원칙이에요. 중앙은행은 단기적인 정치 논리나 대통령의 압력 같은 거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경제 데이터랑 장기적인 안정을 보고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 이 대원칙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경제가 정말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거든요. 사실 법적으로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를 수가 없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수사는 바로 그 해임 사유를 만들어내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형사 수사를 벌여서 어떻게든 비리나 위증의 혐의를 엮고 그걸 근거로 파월을 해임한 다음에 자기 사람을 새 의장으로 임명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일이냐면 우리에겐 끔찍한 역사적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1970년대의 악몽이죠. 당시에 닉슨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해서 금리 인상을 망설였던 아서번즈 의장 시절, 미국 경제는요,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경기는 얼어붙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 끔찍한 경험 때문에 전 세계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경제 안정의 초석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정치적 혼돈을 돈의 흐름을 가장 잘 읽는다는 시장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 반응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귀괴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채권 시장이 완전히 두 동강이 났어요. 단기 채권 금리는 곧 파월이 잘리고 새 의장이 와서 금리를 내릴 거다, 이런 기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장기 채권 금리는 연준 독립성이 무너져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 거다라는 공포 때문에 막 치솟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완전히 모순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이 작성한 내부 리스크 보고서를 들여다보면요. 지금 느끼는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딱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붙을 위험, 정책 신뢰가 무너지면서 채권 시장이 요동칠 위험, 그리고 심지어 연준마저 정치화돼서 경제 데이터 자체를 못 믿게 될 위험까지 전부 높은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거대한 싸움, 과연 누가 이기게 될까요? 트럼프와 파월, 그리고 미국 경제의 운명이 걸린 이 대결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누가 이기고 지는 단기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이 싸움 자체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걷잡을 수 없게 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다시 안정시키기가 정말 어렵고요. 무엇보다 전 세계가 믿었던 미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까지 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위험천만한 도박은 과연 역사의 심판대 위에서 선거를 이기기 위한 천재적인 한 수로 평가받을까요? 아니면 1970년대의 악몽을 재현하며 미국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재앙의 서막으로 기록될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